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고민이신 종목 같이 좀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요 종목 이제 콘텐츠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서 영상 시청해 주실길 또 부탁드리겠고요. 네, 한번 문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쯤에 2월 18일에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비중 33%, 많이 들어가셨네요. 거의 3분의 1 수준이신데 좋아 보여서 왕창 들어갔어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수익 줄 때 못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오셨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뭐 콘텐츠 이제 배급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영화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7번 방의 선물, 뭐 연평의 전,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배급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마녀2라는 또 영화를 개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100만 관객을 좀 돌파를 한 상황이죠. 관객 수가 중요합니다. 얘네들도 어쨌든 흥행을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흥행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뉴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도 그렇고 흥행작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기획성 그리고 배급력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자체는 좋은데 일단은 좀 분위기적인 게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에 가장 기대됐던 이제 업종이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었죠.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엔데믹화로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동안 안 됐었던 영화관 사업이라든지 뭐 항공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이 약한 편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그러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은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좀 기회로 삼으셔도 좀 좋겠죠. 그래서 왜냐면 지금 어제도 한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확산세에 있고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금 재차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다. 그리고 요게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은 점차적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리오프닝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 올해 완전한 하반기나 내년 초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올해 1, 2분기로 예상됐던 게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화관 산업도 사실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다가 다시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힘이 약하다라는 거. 그치만은 좀 이렇게 뒤로 밀려진 게 아쉽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역발상을 해보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이 시기가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본격적인 엔데믹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는 주가에 대한 어떤 탄력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늦어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또 기승을 좀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도 이런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가을쯤이나 겨울쯤에 다시 한번 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조금 넓게 보면은 사실 내년으로 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인 정말 수혜를 받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내년부터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하지만은 2, 3분기부터는 좀 영업이 완전한 흑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도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영화 개봉
개봉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관에. 그래서 OTT,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국내에서는 티빙, 왓챠, 요런 이제 기업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OTT 관련해서도 라인업이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또 이제 5년 동안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기획 제작을 해서 주겠다. 이 계약을 지금 5년 정도 체결을 한 겁니다. 요거 자체가 일단은 신성장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리오프닝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면 이 OTT 업체는 당분간은 죽겠지만은 원래 이제 뉴의 본업은 사실 영화관 사업이죠. 영화관 배급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리오프닝 관련 수혜이고, 리오프닝이 지금 못 간다, 수혜를 못 받는다, 결국에는 OTT로 갑니다. OTT는 뭐예요? 영화관을 못 가는 대신 집에서 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때 비대면 관련주로서도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면과 비대면 사업을 둘 다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와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계속해서 좀 보존이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콘텐츠 기획력까지 굉장히 좀 우수한 회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봤을 때 오히려 낮아진 주가는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완전하게 단기로 봤다, 단기성 어떠한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사실 그렇게 보셨다면 진작에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비중 33%시면은 분할 매수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아야 한 5% 정도로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된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33%, 이거는 무조건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봤는데도 이 33%로 들어가셨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 중장기적으로 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분할로 들어가시라고 항상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33%면은 여기서 절반 분할을 하면 6, 70%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우리가 주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요렇게 이제 조금 절반 이상 한 종목에 좀 들어가시는 건 좀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종목 자체는 좋은 건 맞기 때문에 사실 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정말 최대로 5%대까지밖에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첫째로 본정가 정도를 목표가로 삼으시고 2차적으로는 한 14,000원대까지 잡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증권사 목표가 같은 경우에 22,000원까지 나왔는데 뭐 여기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기간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본전에서 절반, 2차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대까지 절반, 요렇게 조금 전략을 세워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요 구간대에서 뭐 10%나 15% 내외로 좀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구간 왔을 때 충분히 분할 매수 10%씩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단가가 완전히 낮아졌겠죠.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요 정도 구간은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할 매수의 중요성인데 결국에는 이 위에서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 소요도 더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비중이 한 곳에 너무 많이 좀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 조절,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은 이제 많아봤자 추가 매수는 5% 마지노선 최대로 맥시멈으로 우리가 5% 정도 잡아놓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이런 분할 관점으로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본전 탈출, 2차는 한 13,000원대까지 충분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문의 주신 분의 날짜를 또 설정을 해서 저희 전략대로 한번 좀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면은 얼마만큼의 또 수익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뉴라는 종목 2월 18일이다 라고 말씀 주셨죠. 요날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죠. 3%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게 5번 쌓이면 15%라는 수익입니다. 절대 뭐 한 자릿수라고 해서 별게 아니네 하실 게 아니라 요거라도 챙기셔서 이렇게 누적 수익률로 쌓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종목도 지금 하락 추세이지만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누적으로 수익률을 쌓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의 문제점은 결국에 이렇게 이제 전략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이제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냥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주가라는 거는 정말 그 신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 종목이 내일 뭐 8,950원까지 갈 거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내가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2번의 수익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 5개월 동안 12번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총 이제 27%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중간중간에 대응을 하면서 종목을 이제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면은 이렇게 수익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쌓일 수가 있지만은 요거를 그냥 막연히 보유만 하고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수익 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열에 이제 8종목은 거의 시장 안 좋을 때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자릿수 수익률 정도는 계속해서 좀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략이 없다면은 사실 정말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 볼 수 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NC소프트가 있었죠. 뭐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은 걔 중에 이제 대형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나 10년, 20년 보고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이렇게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또 생업이 있으시고 또 직장이 있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루하루 보시면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실 수가 없겠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알아서 이거를 설정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이제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